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스스로 공부하는 수학김책 3단원 수열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여러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항이 1005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은 몇 번째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항이 1005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하면은 AN이라고 하는 거는 1005 더하기 n-1D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4n 더하기 1009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이 10보다 작게 되는 항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n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항 하면은 4n이 999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n 값이 999를 4로 나누면 4, 2, 8, 4, 4, 16, 4, 9, 36. 그래서 249. 얼마가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는 n에 대한 값은 250, a 25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250 제 250 항이라고 됐는가요? 그래서 250번째 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에 대한 합이 0일 때 A10이 24라고 했네요. 맞는가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풀 거냐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풀 건데요. 저는 A1과 A7을 합한 값은 그 중앙에 있는 값, A4를 2번 더한 것과 같고, A3과 A5를 더한 값은 또 그 중앙에 있는 값, A4를 2번 더한 것과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4A4에 대한 값이 0인 것과 같습니다. 맞는가요? 그래서 A4 값이 얼마예요? 0이죠. 됐는가요? 그러면 마저 문제 풀겠습니다. A10이라고 하는 것은 A4에서 몇 D 더한 거? 6D 더한 거. 그 값이 24라고 했고, 이 값이 0이니까 6D가 24. 그래서 D 값이 얼마? 4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A, B, 1이라고 한다. 근데 그 순서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일 때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가운데 거 2번 더한 게 2B가 A 더하기 1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연립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계산해 볼게요. A라고 하는 값이 1-2 죄송합니다. 2B-1이라고 쓸 수 있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개하면, 밑에다 전개할게요. 전개하면, 이항하면 2B-1의 제곱이 1이고 4B 제곱 4B 더하기 1 더하기 B의 제곱이 1이라서 정리하면 5B 제곱 마이너스 4B 값이 0이네요. 약분하니까. 그러면 B로 묶으면 5B 마이너스 4 값이 0이고 B 값은 5분의 4가 됩니다. 맞는가요? 그거를 가져다가 이곳에다가 대입하면
A 값 얼마 나온가요? 5분의 8 빼기 1, 5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넓이 S는 A 2분의 1 AB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4라서 25분의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됐는가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3번 문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면은 H항이 50이고요 A 10항이 41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네요. 그럼 첫 번째 항하고 공차를 알아야겠죠. 첫 번째 항 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 공차 A12 A7 더하기 3D니까 41 값이 50 더하기 3D라서 3D 값이 마이너스 9, 고로 D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A7 값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에다가 6D 더한 거니까 A7 값이 50이고 A1 128이라서 A1 값은 68이 나옵니다. 그래서 D 값 마이너스 3 A1 68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는가요? 그럼 이걸 가지고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SN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2분의 n의 2a1 136 더하기 n-1 d 3이라고 계산을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2분의 전 이렇게 안 풀 거예요. n에 전개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39이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 더하기 2분의 139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묶어서 그냥 쓰면 더 좋겠네요. 2분의 1에 마이너스 3n제곱 더하기 139n의 최대값을 찾아라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는 분수도 있고 이 절반의 제곱을 계산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여기에서 AN을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맞죠? SN이라고 하는 거는 AN들을 다 더하는 건데 이 AN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더하는 게 최대일까요? 0보다 클 때까지, 0보다 클 때까지 더하는 게 최대겠죠. 이것을 다 더할 때, 이것을 다 더할 때가 최대일 거니까 AN이 0보다 큰 값만 찾으면 됩니다. 왜? AN이 음수가 되는 순간 SN은 작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AN이 0보다 큰 AN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를 문제에서 자꾸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AN 찾아볼게요. AN이 68 플러스 n-1 D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거고 그 값이 0보다 큰 n에 대한 값을 찾아볼 겁니다.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71이라고 쓸 수 있고 그것이 0인 최대의 n, 그러면 3n에 대한 값이 71 돼야 되고 그럼 n에 대한 값이 71 나누면 3, 2, 6, 3은 9 얼마 되네요.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최대의 값은 23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A1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A23까지의 값이 최대라고요. 왜?
n이 24가 되는 순간 음수가 되니까. 됐죠? 그래서 sn의 최대값은요, 언제가 최대라고요? 23까지가 최대라고요. 그럼 이제 아까 위에 있던 그 식에다가 가져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n의 아까 2a1 그럼 136 더하기 n-1 22 d가 -3 이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도록 할게요. 계산하면은 지금 여기 136에서 66 빼야 되고 그럼 0, 70 그럼 2분의 23 곱하기 70이고 약분하면은 35고 그럼 23 곱하기 35이니까 3, 5, 15 3, 3, 9 그러면 80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S23이라고 하는 거는 805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됐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다시 4번에 쭉 해서 D와 AN을 찾았습니다. D와 AN을 찾았어요. D와 A1을 찾았어요. 그걸 가지고 S1을 가져다가 이렇게 구하고 싶은데 중간이 너무 분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홀수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찾을 거냐? 이렇게 찾으면 되더라. AN이 0보다 큰 거를 전부 다 더해야 SN이 최대가 될 거니까 AN이 0보다 큰 n값을 찾는 것,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래서 AN을 가져다가 23이라고 찾을 수 있고 그때의 AN이 23일 때까지가 최대니까 SN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이 0보다 큰 값을 자꾸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고 등비수열일 때는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거를 찾는 문제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됐죠? 4번에서 문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근데 SN이 저거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SN이라고 하는 거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n의 첫 번째 항 더하기 n-1 d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정리하면 약분 그리고 나면은 2분의 n의 a1 더하기 n-1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거를 가져다가 정리할게요. 죄송합니다. 분모 2 없어지죠? 그러면 전개할게요. n제곱 더하기 a1-1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지금 pn제곱 더하기 3n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는 p 값은 1이고 a1 값은 4이겠네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 A10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첫 번째 항 더하기 9D 값을 구하라고 했고 첫 번째 항이 4고 공차가 아까 2라고 했으니까 18 곱하면 더하면 2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 문제를 만약에 풀라고 했으면은 P 플러스 A10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P에 대한 값이 의미가 없네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면은 공비가 어린 등비수열에 대해서 A4항이 8이고 A8항이 128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A8이라고 하는 거 A4에다가 공비가 4번 곱해진 거 그럼 128이 8 아래 4제곱이고 아래 4제곱이 얼마인가요? 8로 약분하면 8
8분의 128 약분하고 나면은 4, 2, 8, 4, 32, 4, 2, 8 얘는 16이네요. 그러니까는 R 값이 2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 R의 범위가 2보다 0보다 크다 했으니까 R 값은 2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볼게요. 7번 보면 등비수열 이루는 세수합이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있는 등비수열 이루는 세수합을 AR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그것에 대한 합을 마이너스 13이라고, 곱을 A1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을 가져다가 곱하면 A 세제곱 R의 세제곱이라고 해서 그 값이 64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AR에 대한 값이 얼마다? 4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값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4라고 쓸 거고 A 더하기 4 더하기 4R이라고 쓸 겁니다. 됐는가요? 그러면 A 더하기 4R 값이 마이너스 17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두 개를 뭐하면 되겠어요? 연립하면 되겠죠? 그래서 A를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17이라고 넣을 거고, A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4R 제곱 마이너스 17R 값이 4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가져다가 해결할 겁니다. 우변으로 전부 다 이항하면 4R 제곱 17R 더하기 4가 0이고, 인수분해하면 4R R 4 1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4R 더하기 1이 R 더하기 4가 0이라서 R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나 R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 대입하면 A 값이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죠? 16이 나오거나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있네요. 그럼 첫 번째 해볼게요. 마이너스 16이라고 했을 때 R이, 그러면 그 다음 R은 4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R은 그 다음 숫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죠.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시작하면 4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6이라고 쓸 수 있어서 세수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6 이렇게 세수를 가져다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7번 문제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첫째 항이 1000이고 공비가 1분의 1인 등비수열에서 fn이라고 하는 것을 저것의 곱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 값이 최대가 될 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는가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게 1000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할 건데, 이것에 대한 값이 최대가 될 때를 이야기했죠. 됐죠? 그럼 이 값이 곱에 대한 것이 최대가 되려면 이 각각에 대한 게 얼마가 돼야겠어요? 1보다 커야겠죠. 1보다 큰 거를 계속 곱하면은 값이 계속 커질 거니까. 근데 1보다 작은 값이 곱해지는 순간 전 거보다 작아지니까요. 그래서 등비수열에서의 문제가 an이 1인 최대의 n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자꾸 우리가 풀었던 겁니다. 그럼 이것이 1보다 크게 되는 n값 구해볼게요. 그러면 1000에 대한 값이 1보다 커야 되니까는 1000보다 2분의 1의 n-1이 작아져야겠네. 그죠? 이 값이 1보다 커지려면
이 값이 1보다 작은 n 찾으면 되겠죠? 그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거 이항하면은 1000 곱하기 죄송해요. 2분의 1에 n-1이 1000분의 1보다 부등식 이렇게 돼야죠. 이거 이항하니까 그러면은 역수 취하면 2의 n-1제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요? 이렇게 돼야겠네요. 부등식 역수 취하니까 부등식 보호 바뀌어야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저처럼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이보다 작은 n, 그럼 n 값 얼마 되면 돼요? 2의 10승이 1024이니까 그거보다 작아져야겠네요.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야겠어요? 2의 9제곱 돼야겠죠. 그러니까는 n 값은 얼마다? 1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여기에다가 바로 계산을 할 거고요. 다음 그림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가 나열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한다. 이렇게 등비수열이고 이렇게 등비수열이고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보기에서 숫자 카드를 골라 빈칸을 채울 때 필요 없는 카드를 고르시오라고 이야기했네요. 약간 수도쿠 푸는 문제 같이 생겼습니다. 수도쿠보다 훨씬 어렵네요. 등비수열 이도록 한다. 보기보다 필요 없는 카드를 고르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4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보다 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게 양쪽에 있는 것을 제곱한 것과 같다.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은 2, 9, 18이니까는 4 곱하기 9, 9, 81 이런 값들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런데 보니까는 3의 제곱 9가 되려면 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1일 때 9이거나 9일 때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1이라고 했을 때 곱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거는 이거 두 개는 픽스 그죠? 그럼 1이라고 할 때 될 수 있는 거 있죠? 여기가 될 수 있는 거는 2가 될 수 있네요. 그래서 2 고정 됐죠? 2 고정하고 나면은 이 가운데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곱하면 36 그래서 6 고정. 그래서 2 9 6 끝났네. 2 6 9 1 끝났어요. 그럼 여기도 이야기할 수 있는 6 6에 36 4 9 36 아닌가? 죄송합니다. 중간이 이상해졌네요. 여기가 9가 아니라 3이네요. 그럼 여기 6 고정이고 3 6 6이 36이니까 9하고 곱하는 게 아니라 3하고 곱해야죠. 그러니까 이 값 12 고정. 그리고 나면 여기는 144고 4로 나누면 4 3 12 4 6에 24 그러니까 36 고정. 그래서 필요 없는 숫자는 8이다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여기서 보면은 이 값이 지금 보니까는 2네요. 맞는가요? 근데 이 값은 3 곱하기 2고 이 값은 그러면 9 곱하기 2고 이 값은 그럼 729 곱하기 2네요. 이것에 대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2로 묶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이렇게 되네요. 쭉쭉쭉 해가지고 729까지.
그럼 첫 번째, 이게 몇 번째 항인 거 찾아야죠. 왜냐면 첫 번째 항은 알고 공 B가 3인 것도 아는데 n 값을 알아야 우리가 수열합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첫 번째 항 곱하기 R의 n-1에 대해서 이 값이 얼마인가 찾아야 됩니다. 729가 얼마냐면 3, 3을 4번 곱하면 81, 거기다 3 곱하면은 81, 3 곱하면 243, 거기다 3 곱해야 되니까는 3의 6제곱. 그러니까는 n이 얼마 나와야 돼? 7이 나와야 돼. 됐는가요? 그래서 등비수열 합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R-1분의 첫 번째 항에 R에 몇 제곱? 7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 거기에 지금 빼먹으면 안 되는 거 2라고 하는 숫자 빼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약분하고 계산하면은 3의 7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10번 문제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잘 보도록 합니다. 매년 초에 연이율이 4%이고 복리인 상품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등비수열 그리고 1.04의 n제곱 형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수업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매년 초에 적금하고 200만원을 저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보다 4% 많은 금액을 저금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 말까지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뚱뚱뚱 해가지고 10년까지 넣을 겁니다. 여기서 숫자 잘 봐. 1년, 2년, 3년부터 10년까지 넣을 거고, 그죠? 다음 매년 초부터 넣을 겁니다. 얼마인 걸로? 200만 원인 걸로. 그렇죠? 두 번째 해에는 얼마 집어넣는다 했어요? 전년보다 4% 많은 금액을 가져다가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냐? 200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4% 많아야 되니까 1.04라고 이렇게 써야겠죠. 됐죠?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금액은 얼마로? 그러면 그 전년보다 또 200의 1.04보다 4% 많은 금액. 그럼 1.04 또 곱해줘야 되니까 제곱이라고 써야 된다고 하는 이 원금들이 중요합니다. 됐죠? 그거에 대해서 10년 말까지 넣을 거예요. 10년 말까지 넣어볼게요. 10년 말까지 이렇게 넣으면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안에 해서 몇 칸까지? 10칸까지. 그래서 얘는 200에 대해서 1.04의 10제곱을 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는 200의 1.04라고 하는 그 원금에다가 몇 칸이요? 9칸이죠. 1.04의 9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 뭐랑 똑같아요? 200의 1.04의 10제곱과 똑같죠. 그러니까는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 거 봐볼까요? 그 다음 거 보면은 얘는 지금 또 한 칸 줄었죠. 그러면 얘는 200의 1.04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에서 1.04의 8제곱만큼 이자를 지급하는 거라서 결과는 어떤가요? 200의 1.04의 10제곱과 똑같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마지막 거는 200의 1.04의 0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까지 가야 돼? 그러면 9번째까지 가야죠.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여기에
이야기 이자를 한 번 지급할 거라서 200의 1.04의 9제곱인데 이자 한 번 지급. 그러면 이 값도 마지막 값도 어떻게 된가요? 200의 1.04의 10제곱이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는 200의 1.04의 10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10번 지급하면 되겠네요. 됐는가요? 그러면 이 값이 1.48이라고 했으니까 0 2개 빼면은 20 곱하기 148이죠. 계산하면은 8, 26, 9, 2. 그래서 2,91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11번 문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제를 풀었던 것과 다르죠. 평소에 문제를 풀었던 거는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전부 다 200으로 똑같았었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4%로 많아지는 금액이라서 여기에 있는 값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원금이 200으로 똑같지 않고 원금이 증액됐죠. 증가됐죠.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문제를 풀었더라 라고 하는 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럼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저거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럼 AN이 저건데 SN 값 찾아야죠. 이제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지수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수업 시간에 등비수열이라 했죠. 첫 번째 항이 얼마이고 1 집어넣은가 1이고 공비가 얼마이고 2분의 1이고 그거에 대한 등비수열 SN 계산하면은 1-R분의 첫 번째 항의 1-R의 m제곱이라고 써야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이번에 중단원 평가 풀 때 이 실수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가 1이면 앞에도 1이어야 된다고 꼭 이야기했죠. 그거 실수하지 말길. 계산할게요. 그러면은 2분의 1이니까 2에 1-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전개하면 2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과 SN을 가져다가 더하면 AN이 얼마냐? 2분의 1의 n-1제곱이고 거기에 2 빼기 2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거라 없어지니까 그 값은 2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할게요. 니은 보고 나면은 로그 2의 AN에 대한 거 이야기했는데 아까 AN에 대한 거 AN 저기 있네요. 그냥 로그 2의 2분의 1의 n-1제곱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을 가져다가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까는 앞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라고 가져다가 쓸 수 있습니다. 맞는가요? 우리가 n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네요. n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 an 더하기 1 빼기 an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의 n제곱이고 an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의 n-1제곱이라서 이거를 정리하면 정리가 복잡하네. 이걸 2분의 1에 1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라고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죠.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정리하면은 2분의 1에 n-1제곱이라고 묶으면 2분의 1에서 1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R의 n-1제곱의 형태니까 얘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됐죠? 우리가 지수로 표현된 거는 전부 다 무슨 수열이라 했어요? 등비수열이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면 디귿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보니까 다음 식이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네요. 수업 시간에 이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위에 1, 2, 3 이라고 표현해보면 훨씬 더 식을 구하기가 쉽더라 라고 처음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거에 대한 규칙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1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거 지금 보인가요? 그러면은 n이라고 하면은 앞에 n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 10이라고 하는 거 규칙 봐볼게요. 1일 때 10, 2일 때 9, 3일 때 8. 규칙이 뭐예요? 합이 11로 똑같네. 그럼 11에서 n 뺀 거. 그럼 확인해 볼게요. 맞는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9일 때도 맞고 10일 때까지 전부 다 맞죠. 그러니까는 귀납적 정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규칙을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에 대한 합 구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저 문제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의 11-n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랑 똑같고, n이 1부터 10까지 11n 빼기 n 제곱에 대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1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빼기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제곱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고, 이거 어떻게 구해요? 2분의 n에 n 더하기 1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값 계산하면은 55.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한 문제 55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 계산하면은 385. 이것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된 거는 385라고 기억해 두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개할게요. 그러면은 11 곱하기 55 그러면 11 곱하기 55 하면은 5555 659 거기에 385 더하면 되니까 099. 그래서 99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는데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잘 읽어보고 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값을 다 찾으라고 하겠어요? 뭔가 규칙이 있겠죠. 왜? 돌아가니까 회전하니까. 그래서 그 규칙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cm인 정오각형 점이 있다. 꼭지점 P에 있는 점 A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회전한다는 말이네요. 첫 번째 있는 점 A는 1cm만큼 이동해서 P2로 도착한다. 얘는 P2로 도착한다. A가 n번째 꼭지점에 도착하면 이 꼭지점에 도착하면 그 다음 번째는 PI를 출발하여 i cm만큼 이동한다. 여기를 출발해서 2칸을 이동한다. 여기를 출발하여 4칸을 이동한다. 여기를 출발하여 3칸을 이동한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볼게요. A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이동한다 라고 했으니까는 A1에 대한 위치가 어디라고요? 2라고요. 첫 번째인 점은 1에서 이동해서 P2로 도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됐죠? 그래서 P1에서 A가 첫 번째 도착한 꼭지점이 PI일 때 그 수열을 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가져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이동했던 이 숫자 집어넣는 거니까는 2라고 쓰면 되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볼 거는 어디만 집중하면 돼요? 여기 숫자들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숫자들이 어떤 규칙으로 따르는지만.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건 2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했죠? 얘는 두 칸 이동한 거.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2고 그 다음 건 4고 그 다음 거는 4칸 이동. 하나 둘 셋 넷. 3이고 그 다음 거는 하나 둘 셋 1이고 그 다음 거는 2이고 규칙 보여? 4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3이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1이고.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 4칸이 갈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이거를 가져다가 몇 번을 더하라는 말이요? 150개를 가져다가 더하세요 는 말이죠. 그래서 4개씩 묶어야 되니까는 150을 가져다가 4개로 묶으면 4, 3, 12, 4, 7에 28. 그래서 이런 묶음이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 2하고 4가 한 번 더 나오겠죠.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150까지 AK라고 하는 그 값은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을 몇 번 곱한 거, 37번 곱한 거에다가 마지막 두 번의 숫자 2하고 4를 가져다가 더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겼지만 이것과 관련된 것이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떻게 규칙을 찾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결할 수 있으면 엄청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으로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불수능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계산하면은 10, 5 해서 10. 그래서 370에 376이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수가 자연수 34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수열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34가 될 수 있는 수 중 가장 작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약간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중단원에서 귤박스와 관련된 문제와 비슷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수, 박스, 가장 최대로 할 수 있는 박스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있었죠. 그것과 비슷한 문제인 것 같고, 볼게요. AI 더하기 그 다음 항이 그 전항에서 차이가 D다. 근데 그것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부 다 양수로 이루어져야 돼. 점점 증가하게. 됐는가요? 그럴 때 이것 중에 같은 수가 최대로 7개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럼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D가 가장 작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그럼 D가 가장 작게 시작하고 자연수도 가장 작게 시작하려면 A가 가장 처음부터 작게 되려면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해야 될 거고 공차는 1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왜? 가장 작게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면 2, 그 다음 것도 최대 7개까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얘네들을 2를 몇 번 넣은 거 7번을 가져다가 다 넣은 거 그 값을 가져다가 4, 5, 6, 7, 8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집어 넣어야겠죠. 되는가요? 그러면은 1 전부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작게 만들려면 그 다음 숫자는 뭐 해야 돼? 2여야겠죠. 됐는가요? 그래서 공차가 1인 것이 7개 있어야 되고 공차가
2인 것이 7개 있어야 되고, 공차가 3인 것도 7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공차가 4인 거를 가져다가 7개를 가져다가 다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공차가 제일 커지는 것이 작게 커져야겠죠. 그러면 이거 합치면 4, 7, 28이고, 그러면 그 다음 거 남은 거 몇 개 남았어요? 공차가 5인 게. 여기까지가 28개니까는 합쳐서 33개가 되려면 5개 있어야 된가요? 5개? 4개? 헷갈리네요. D가 33이니까는 5개 있는 게 맞겠네요. 됐죠?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는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이 7개, 2가 7개, 3이 7개, 4가 7개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7개이고 5가 5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문제 풀라는 거죠. 이것도 보니까는 합이 얼마? 10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70 더하기 25 계산하면 되니까는 9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15문제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니까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이거에 대한 거는 K에 대한 값입니다. K에 대한 거. 그럼 M은 뭔가요? M은 표현하는 값이 아니죠. 표현하는 값이 아니에요. 얘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그래서 여기에다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K라고 쓸 거고, 찢어서 쓸 수 있죠. K가 1부터 M까지 M이라고 쓸 겁니다. 됐는가요? 그러면 이거를 가져다가 쓰면 얘는 2분의 M의 M 더하기 1이라고 쓸 거고, 요거는 M 제곱이라고 가져다가 쓰겠죠. 됐죠? 그럼 얘 정리할게요. 그럼 얘는 2분의 3의 M 제곱이고 2분의 1M이고 이렇게 쓸 수 있는가요? 그거를 가져다가 지금 어떻게 한다? 시그마 M이 1부터 N까지 전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라고요? 90이라고요. 됐는가요? 그래서 이거 문제 해결해 볼게요. 2분의 3의 시그마 M이 1부터 N까지 M제곱 2분의 1의 시그마 M이 1부터 N까지 M, 그 값이 90입니다. 됐죠? 이거 그럼 문제 해결해 볼게요. 6분의 N의 N 더하기 1의 2N 더하기 1의 2분의 3이고 참 그러네요. 더하기 2분의 1에 2분의 n에 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거를 가져다가 인수분해하면 4분의 1에 묶을 수 있네. n에 n 더하기 1로 묶으면 여기는 2n 더하기 1이고 오른쪽 거는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4분의 n에 n 더하기 1에 여기 보니까 2로 묶어지네. n 더하기 1로 약분하면 2분의 n에 n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값이 90입니다. 됐죠? 이제 n 값 찾을게요. n에 n 더하기 1의 제곱에 대한 값이 180이네요. 그럼 이거 가져다가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개해도 좋긴 하겠지만 어떤 수에다가 그 다음 수에 제곱한 거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금방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80 인수분해하면 18 곱하기 10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2 곱하기 9고 이렇게 계산하면 2 곱하기 5고 이거 전개하면 2의 제곱에 3의 제곱에 5네요. 아, 그러니까 5 곱하기 6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 아, 그래서 n값 얼마다? 5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게 아니면 전개에서 n에 대한 3차식에 대한 인수분 해야 되는데 인수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구해 보았습니다. 됐죠?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보면은 AN에 대한 값이 시그마 K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럼 AN에 대한 값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보니까는 이 위에 거 규칙 보여? 이 위에 있는 규칙 보면은 얘는 공차가 2이고 초항이 3이니까 3에 N-1 D라고 쓸 수 있죠. 계산하면은 2N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는 이거는 AN분의 라고 쓸 거니까 6분의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분의 2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죠. 어디 부분을? 여기 부분을. 아, 그래서 이거를 약분하면 n에 n 더하기 1분의 6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더하는 거예요?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에 n 더하기 1분의 6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부분 분수로 계산할 건데요. 6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에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쓸 거고, 그럼 얘 계산할게요. 시그마 부분 분수 b 빼기 a분의 1이니까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쓸 거고, 이거는 가져다가 이렇게 전부 다 대입해야죠. 계산해야죠. 그러면은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앞에 거 뒤에 거 전부 다 없어질 거니까 어디까지? n분의 1 더 빼기 n 더하기 n이 아니네.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없어지니까 6에 1 빼기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11분의 1이라고 나오고, 그러면 6에 11분의 10이니까 11분의 6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됐는가요? 그래서 11분의 6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수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라 있죠. 그럼 전부 다 못 찾는 거, 규칙 찾는 거. 그러면 A1이 1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얘네다가 1 집어넣으면은 A1이 이렇게 쓸까요? A1이 1이야. 1 집어넣으면 A2 값은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1이죠. 그럼 0이네. 그죠? 그럼 A3은 이제 2 집어넣어야죠. 2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0에다가 1 더한 거니까 1이네. 규칙 나왔어 이미. 1, 0. 그럼 그 다음 거 나왔잖아. 1. 그 다음 건 0이겠지. 그럼 짝수 번째는 전부 다 0이니까 10항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는가요? 그래서 18번 문제 이렇게 쉽게 구해보았고요.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할 때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문제가 어렵게 내면은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 특히 관계식을 구하라는 것들을 어렵게 줄까요? 주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 4단계까지 구해보고 나서 규칙 찾고 나면은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규칙 찾고 나서 그대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요. 풀어볼게요.
먼저 이거 부분 한번 복사해 놓고 그대로 놓고 해결할까요? 1단계 A1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럼 1이죠. 2단계 이 부분에다가 뭐 더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만큼 더한 거죠. 3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볼게요. 이렇게 요 부분에다가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더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 위에다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2개 더한 거죠. 맞는가요? 그 다음 거는 1개, 그 다음 거는 더 볼게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6개 더해진 거죠. 맞는가요? 그럼 이렇게 찾아야 된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규칙 알려드릴게요. 규칙은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모서리에 하나씩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이는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위로 이렇게 올려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남는 게 몇 개 남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남습니다. 무슨 말이야? 꼭지점에 있는 것들 4개가 남는다. 4개가 남는다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까요? 아까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위로 올린 거 그러면 이렇게 남고요.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여기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위로 이렇게 올려야겠죠. 됐는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위로 다 올렸죠. 그 다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도 위로 전부 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남는 거 아니네요. 여기 있는 거 위로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 남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가 이렇게 남습니다.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4개씩이 계속 커지면서 증가하는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만큼 커지고 플러스 4개 그 앞에 있는 것만큼 커지고 플러스 4개 그 앞에 있는 것만큼 커지고 플러스 4개로 증가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거를 규칙을 가져다가 이제 해결해 볼게요.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는 a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그 전 거에서 얼마만큼 더해지는 거? 네, 볼게요. 규칙 그 전 거에서 4, 8, 4, 8, 12, 16만큼씩 계속 더해지고 있죠. 그러면 4개씩 더해지니까는 4n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n인지 n-1인지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럼 규칙 봐야죠. A2라고 하는 거는 A1, 1에다가 4 더한 거 그러니까 4n A2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8 더한 거 그러니까는 8 거기에다가 3당 12 4 넣으면 16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는 이거에 대한 규칙은 이렇게 쓸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가져다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4 더한 거, 8 더한 거, 12 더한 거, 16 더한 거 이렇게 쭉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그거에 대한 규칙을 이거에 대한 규칙 4n이라고 가져다가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19번 문제 저렇게 풀어보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볼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해보는 거냐면, 일단 쭉 A1, 2, 3, 4, 5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나머지 수에 대한 규칙을 가져다가 찾아서 구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 나올 거냐, 그럼 모의고사에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도 여기에다가 바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다. 이 타일을 이용해 가로가 n, 세로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겹치거나 빠진 부분 없이 덮으려고 한다. 바닥을 덮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여기가 n이 1이라고 하면 이거를 덮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이걸로 덮는 방법 한 가지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값이 2라고 하면 덮는 방법은 몇 가지 있냐면, 이런 사각형으로 하나 덮는 방법 맞죠? 그 다음에 그런 사각형으로 가로로 덮는 방법 두 가지 맞는가요? 거기에 이걸로 통으로 덮는 방법 세 가지. 그래서 A는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맞는가요? 여기서 지금 A1, A2를 알려준 이유는 항이 몇 개라서, 세 개라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알려줘야 세 번째 거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 이제 봐볼게요. n이 3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볼게요. 첫 번째 칸이 이렇게 깔렸다고 치면 맞는가요? A1이라고 하는 게 깔렸다고 치면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두 칸에 대해서 요렇게 깔거나 요렇게 깔거나 맞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깔 수 있어요? 요렇게 깔 수 있죠. 그쵸? 또는 두 칸이 깔렸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만 쓸 수 있어요? 요렇게만 가져다가 쓸 수 있죠. 맞는가요? 아니요.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얘는 맞죠?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렇게 깔렸을 때와 요렇게 깔렸을 때, 세 번째 칸 요렇게 깔렸을 때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지금 어떻게 제가 깔았냐면 요렇게 까는 방법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까는 방법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까는 방법도 있어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중간 거 첫 번째 거 이렇게 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깔려 있는 거랑 똑같죠. 지금 여기가 깔려 있는 거랑. 그래서 그렇게 까는 거는 제외해야 되고, 어떻게 까는 방법? 요렇게 까는 방법 한 가지, 그 다음에 요렇게 까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깔아놨던 그 판에다가 두 가지에 대한 방법이 더 있다고요. 그 다음 여기는 A2라고 하는 방법에서 한 가지 요렇게 까는 방법까지 밖에 없죠. 그래서 A3라고 하는 거는 A1에서 두 가지 까는 방법에서 A2를 한 가지 까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AN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AN의 두 가지 방법이 있고 AN 더하기 1의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는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거까지만 이야기를 했던 이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거 비슷한 거 우리가 예제 문제로 풀어보았었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고 하는 거 잘 이해하시고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21번 문제와 같은 문제들은 이제 여기 글씨가 작으니까요.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증명하라고 하는 게 빈칸만 채우면 돼요. 빈칸 채워볼게요. n이 2일 때 좌변에 대한 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n이 2일 때 값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보면 됩니다. n이 2일 때까지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언제까지? 제곱이니까 4분의 1까지 더한 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통분 12분의 1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 계산하면 12분의 18, 22, 25네요. 그러니까 12분의 25라고 쓸 수 있고 그거는 2보다 크니까는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고 그럼 양변에 얼마를 더할 거냐 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2에 k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들어가야죠. 2에 k 플러스 1번째까지 쭉 더해줘야 돼요. 그럼 2의 k제곱부터 k 플러스 1까지 곱해줘야 되니까 이 값이 얼마랑 똑같아? 다시 2의 k 플러스 1제곱까지가 이렇게 더해져야 됩니다.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2 곱하기 2의 k제곱이랑 똑같죠?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더해져야겠어? 2의 k제곱이 2개인 것까지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2의 k까지 더해서 2 k 플러스 1부터 2의 k제곱까지 싹 더해지는 그 값을 가져다 찾아야 돼요. 왜? 그래야 2의 k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됐는가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똑같은 값 2의 k제곱이라고 쓸 거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을 가져다가 양변에 똑같은 거를 가져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이 2의 k제곱이라고 쓰겠죠. 이런 곳에다가 빈칸을 뚫어 놓는다 이거예요. 중요한 부분에다가.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 뒤에 것도 생각할 것이 없어요. 이제 이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증명했는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이것이 이것과 같다고 써져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건 정리만 하면 되겠죠. 이것이 2의 2분의 1이네요. 이 kk 약분하니까 그거는 2분의 1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되니까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가져다가 쓰면 되겠죠. 됐는가요? 그래서 21번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것을 증명할 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것들에 대한 빈칸들을 찾아낼 줄 아니에 대한 문제입니다. 증명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귀납법과 관련된 것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과 관련된 것들 발표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발표 한 번씩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혹시 귀납법과 관련된 것들 문제집에 나왔던 것들 증명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증명해보고 나서 교실에다가 부착하는 활동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1번부터 21번까지 1시간 10분에 걸쳐서 쭉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들 문제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 영상 보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설명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꼭 저에게 직접 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